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밤 11시 23분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뭐 아슬아슬하죠. 지금 여기 20선을 확실하게 한번 터치를 하고 갈지 지금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이게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음봉으로 음봉 5개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얘가 음봉 이런 식으로 일단 20선까지도 깨지면 제가 요때 얘기했지만 얘가 이 세 번째 음봉이 5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일단 한번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나을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얘가 이런 상황인 거죠. 비트가 지금 내려오는 중에도 지금 김치 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 오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최대 뭐 한 30%? 예,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30%에서 10%. 요게 지금 내려올 때 지금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온 상태에서 알트들이 막 펌핑을 오는 이제 그런 지금 순환 펌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니까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바로 다음에 이제 보겠는데,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알트들이 올라가는 뭐 이제 요런 장, 그리고 비트가 딱히 지금 10월에는 뭔가 이렇게 확 빠져야 되는 뭔가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금 기존에 어떤 해왔던 어떤 그런 사이클대로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죠. 더 하락하기 전에 여기에 꼭지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이런 김치 코인들 위주로 해서 막 펌핑을 하다가 뭐 이게 한 1, 2주 정도 하다가 이제 쭉 빠지는 그런 장이 되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일단 상승을 하기 전에 바닥에서 막 갑자기 또 한번 이렇게 막 그 펌핑을 하다가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알트들 이제 큰 시총 큰 애들 뭐 소위 말하는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를 보여 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 말 저 말 뭐 막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뭐든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뭐 점장이처럼 탁탁 이렇게 맞추는 거는 상당히 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도박성이 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수렴 중인 상황에서 알트들이 지금 막 돌아가면서 이제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그 메이저 알트들 막 예를 들어서 시총이 막 1조 이상 올라가는 뭐 한 5조, 10조 뭐 이렇게 되는, 아니면은 지금 뭐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이더리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시총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이 지금 비트가 내려오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차 돌파해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 요럴 때를 매수 타점을 노려봐야지,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차트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저 같은 이런 뭐 유튜브들 막 찾아가지고 막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1번은 내가 물려 있어서 가장 갈급하죠.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인데
물려서 지금 얘가 지금 갈 수 있는지, 얘가 뭐 이제 다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뭐 얘기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일단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걸 좀 하기는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하고는 싶은데 지금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요게 좀 궁금한 거죠. 어떤 게 갈 만한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하고 반대죠. 내가 지금 들고는 있어 수익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언제쯤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할지, 요 대략 뭐 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이제 유튜브나 뭐 카페나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를 뭐 검색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튜브를 찾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들도 이제 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채널의 이 영상들을 오랫동안 보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속성을 잘 이해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어떤 A라는 코인이 누가 물려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막 댓글이나 이런 데 한번 보겠죠. 유독 많이 뭐 질문하는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A다 언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리플 언제 갑니까? 막 이런 거 가긴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거 뭐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있으면 그거 쫙 취합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막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뭐 근거도 별로 없어요. 보면 막 리플이 이번에 왜 가는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처음에는 좀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 소설, 거의 뭐 이제 상상하는 판타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차트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차트 자체를 뭐 무시하고 보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차트를 막 내 입맛에 맞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유튜브를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게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확증 편향을 조심해야 된다. 확증 편향. 이제 확증 편향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A라는 코인은 반드시 간다. 아니 가야만 한다. 가야 한다.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상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유만 자꾸 찾게 돼요. 그런 정보만 자꾸 찾아다녀요. 누구 어떤 A라는 B라는 C라는 뭐 유튜버들이 야 이거는 반드시 간다. 왜 가야 되는지 막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막 듣고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이제 얘네들을 근거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찾고 계속 그런 것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객관성은 없어지고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 내가 좀 물려 있으니까 얘는 가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를 매수를 했으니까 얘는 가야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를 막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이 이제 편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지면 막 온갖 이제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거 무슨 세력의 농간이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내 확증 편향을 깨는 어떤 반대되는 뭐가 계속 나오면 이제 막 이거는 뭐 나는 안 틀렸는데 이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이제 그 지경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일 듣기 싫은 게 하나만 한 소리라고 들려지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얘기 제일 듣기 싫은 거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뇌는 잘 드리고 싶지가 않아 해요. 우리 뇌는 이게 내려가면 내려가, 올라가면 올라가, 이렇게 명확한 거를 원해요. 그런 정보를
필터링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지, 내렸을 때의 경우의 수, 올라갔을 때의 경우의 수, 그래서 막 이걸 복잡하게 막 연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뇌는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차트를 바라보거나 시장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어떤 정보를 그런 식으로 취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과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투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게 가고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도박성이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투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디폴트 값이 뭐죠? 디폴트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이 뭐냐면 투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스크입니다. 요 리스크를 담보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내가 감안하지 않고 이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100이면 100 다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리스크를. 아무리 장이 좋을 때도 조정은 나오거든요. 아무리 1, 2, 3, 4, 5, 이 장에서도 이 리스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잃어요. 역으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막 오를 때는 안 하다가 이제 꼭지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면 또, 이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손절하고, 쭉 오르면은 또, 이거 이러다가 또 내려올 때 또 이렇게 손절하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살까? 아니야.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거의 올라갈 쯤에 해서 사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투자는 늘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무조건 리스크는 있는데 이 투자 시장은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뭐 달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투자 시장은 무조건 이 리스크가 기본적인 기본값으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럼 이 리스크를 내가 이 리스크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뭐 방법이 있죠. 근데 그 가장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저런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리스크에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빚은 안 됩니다. 이거 신용을 쓰거나 뭐 에버리지 뭐 이런 걸 하거나 뭐 마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빚을 하면은 이 리스크가 무조건 커져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차트 공부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첫 번째,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걸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쪽박 찹니다.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 네.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러분이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확증 편향하고도 비슷한데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했는데 뭐 광고나 이런 걸 보면 뭐 내가 얼마 투자해서 뭐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대박 쳤다 뭐 이런 내용 기사나 뭐 이런 어떤 광고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뭐 하루에 100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하나 두 개 정도 외엔 나머지는 다 99에서 98은 망해요. 쉽게 해서 망한다라는 거는 그냥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를 한두 개의 성공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마치 이 100개가 다 성공한 것처럼 들리게 어떤 좀 여기에서 왜곡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한두 명이 뭐 내가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뭐 신용을 써가지고 막 10억 벌었다, 뭐 20억 벌었다, 뭐 30억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극소수거든요. 거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확 들어왔다가 뭐 빚내고 막 단기간에 어떻게 손절해가지고 또 뭐 급등하는 거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무조건 이거를 저는 여러분이 가슴팍에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첫째, 빚을 내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을 1년이고 2년이고 진짜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몇 년이고 내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두 가지를 할 자신이 없다면 이 리스크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운 좋아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냥 패가망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장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괜찮게 좀 따거든요. 저기 도박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잃으니까 계속 막 좀 더더더더 하다가 뭐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현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리스크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노출이 된다면, 남들보다 더 크게 노출이 된다면, 이런 방법을 이 빚과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 리스크에 크게 더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한번 크게 내리치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서 얘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여기를 돌파했어야 됐는데 얘가 여기 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얘가 결국에 저는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이 시장에서 뭐 수십 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기는 어려워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왔고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꼬라박고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이제 다시 가는 거고, 그걸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자리 지금 요거 5일 전이었죠. 5일 전에 만든 20470, 그리고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는 2053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470이나 20530이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자리, 요게 지금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20 얼마 차이 안 나잖아, 호가로. 20381, 20381, 요 세 자리가 비슷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세 번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좀 돌파해 보려고 그러다가 3일 전에 여기도 한번 얼마였죠? 여기 20449, 20449, 이렇게 네 번이었네요. 네 번을 쳤는데, 네 번이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 자리를 쳤는데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찌 됐거나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기 22 얼마죠? 여기 제가 얘기한 여기 피날레를 이룰 22792, 22792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20530 자리, 20530에서 여기 제일 낮은 여기 얼마였죠? 20381, 20381, 이렇게 20530에서 20381 요 자리를 돌파할 때 그때가 단기적으로 단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2279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지금 이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김푸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김푸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에서 쭉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한번 얘가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각도는.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W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조정받고 여기를 재차 돌파하면 이제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보장된 어떤 그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리가 3의 1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파동으로 봐서는 여기가 3의 1, 여기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5파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지금 일봉인데 주봉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얘가 주봉이 아직은 제가 얘기했지만 얘가 주봉이 월요일까지 음봉으로만 바뀌지 않으면 결국 주봉상 얘는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0 20470 예. 주봉상 얘가 음봉으로 이번 주에 음봉으로 바뀌지 않으면 적어도 20470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베스트는 얘가 여기에서 한번 쫙 말아 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만큼 지금 시장이 되게 지금 약하죠. 지금 매수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윗꼬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일봉상 뭐 월봉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일봉상 얘가 음봉 3개로 끝내고 오늘부터 말아 올릴지 얘가 양봉으로 전환해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좋은데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온다면 21선이 깨지면 얘는 쭉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음봉 5개로.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하고 지금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내려올 것 같기도 해요.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간다면. 근데 얘는 이미 이때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라 한번 지켜보죠. 뭐. 각도를 높이면서 쫙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때 이제 갑자기 또 갭으로 급락을 했죠. 네, 금요일에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쌍바닥을 찍으러 제가 그때 목요일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때 얘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모양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얘가 이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왔죠. 그래서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부터 이제 개장하니까 화요일에 얘가 여기 쌍바닥 요 지점에서부터 갭을 매꾸로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얘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요때 내려올 때 요게 A고 지금 여기서 양봉이 요때 하나 섰을 때 이게 B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 B, C로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요 자리까지 내려오든 여기까지 내려오든 간에 한번 A, B, C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C가 여기는 치고 내려오겠죠. 여기가 A니까 적어도 이 A 밑으로는 한번 치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지금 달러처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올 때 여기까지 내려올 건지 아니면 뭐 여기 지점에서 끝낼 건지 여기까지 내려올 건지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B파 지금 요 상승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B파 반등 이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채권은 이제 지금 얘가 요 중요한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버렸죠. 예. 여기 쌍봉 자리로 보여지는 요 자리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 얘는 근데 지금 채권은 여기 많아요. 저기 이 매물대가 많이 여기 포진해 있어가지고 여기를 다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돌파하려면 이번 이제 저기 뭐죠? 이번 달에 양봉으로 쫙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달에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마감하지 못하고 이번 달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은 10년물 채권은 이렇게 1파, 2파, 3파 해서 4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도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채권이 채권 그 채권 이자율, 그리고 채권, 이게 이제 본드 일드라고 하죠. 이게 본드, 채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채권은 미국채입니다. 그래서 채권, 그리고 달러, 그리고 환율, 뭐 이런 정도. 환율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나스닥. 제가 이런 거를 왜 같이 보냐면, 요게 이 지금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니까 제가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딴 거 없어요. 제가 요 비트코인하고 얘네하고 연관지어서 보는 건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이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만큼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될 만한 자금이 여기에 흘러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여러분이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도 조금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이 채권하고 그러면 도대체 채권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채권 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채권 이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왜 주식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면 왜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왜 자꾸 반대로 역으로 움직이는 거야? 환율도 마찬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왜 역으로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차트를 보실 때도, 그리고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도 좀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하게 느낌적인 느낌이나 그냥 여기저기서 떠드는 얘기들에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아무 이해도 없이, 근거가 아니라 이해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여러분들 뭐 검색해서 보셔도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온 그런 얘기들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 제가 요거를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거 채권하고 달러하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차트 공부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번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은 채권도 지금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거 지금 환율도 지금 비파죠. 비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달러도 지금 비파 반등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얘네들도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동성은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이 유동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가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이제 상승이 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통화 가치, 인플레이션이 오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게 공급보다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물건은 10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역으로, 예전에는 이거 뭐 빵 한 개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빵 한 개를 막 2,000원 줘야 돼. 여러분이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한 걸 어디 가면 느낄 수 있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냉면 한 그릇에 뭐 한 8,000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막 한 15,000원 막 이래 버리면 이게 지금 물가가 상승한 건지 통화 가치가 하락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둘 다예요. 둘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로 왔는가라는 것을 또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물가가 계속 치솟는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중에 지금 뭐 이렇게 이 A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시중에 A라는 이 나라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한 1,000개가 있었어요. 돈이 1,000개가 있었는데 통화 가치가 이제 하락한다라는 거는 현재는 이 돈이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예.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죠.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쪽으로 와 있죠? 비트코인이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채굴량이 적어지면 어떻죠? 그러면은 반감기가 오죠. 반감기. 예. 예전에는 막 열심히 하루에 막 열심히 이렇게 했을 때 100개를 뭐 비트코인 100개를 채굴했는데 이 반감기가 오면은 이게 반으로 줄어들어서 50개밖에 채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개밖에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그만큼 주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주니까 당연히 얘는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좋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주식이 올라가기가 힘들죠.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개별 기업들이 만약에 개별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 얘네들의 어떤 뭐죠? 가격이 예전에는 아이폰 하나에 뭐 100만 원 하던 게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제는 막 2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 개별 종목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그러나 어떤 데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같이 보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는 이 유동성 때문에 상승을 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유동성이 좀 말라가기 시작하면 얘네는 상승하기가 좀 힘든, 좀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이 약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얘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동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긴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점이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축소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하면, 뭐 저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나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아직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관망세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주저리 많은 말을 해서 두서없이 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제가 나스닥이라든지 달러라든지 환율, 뭐 이런 국채,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보는 이유는 이 유동성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계속 체크해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도대체 얘가 이거를 쓸데없이 코인 보면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더블 체크하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렇다. 채권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고, 달러도 지금 비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채권도 계속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환율도 비파 반등 중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코인이 막 올라가기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얘네들이 꺾이고 피크아웃해서 이제 내려오는, 전반적으로 채권도 그렇고 다 내려와야 주식도 좀 장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런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막 내동매매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알트코인 두 개만, 세 개 정도 한번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캐시인데, 이캐시는 뭐 제가 어제 요청이 있어서 봤는데, 일단은 얘가 이 안 좋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제가 뭐 멤버십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여기만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캐시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조정을 계속 길게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한번, 이거 여기를 원래는 지금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었는데 얘가 한번 쫙 올라가다가 색깔 바뀌면 나와야 되죠. 그런 상황인데 얘가 일단 5선을 깨고 내려왔고 20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20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얘는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이므로 뭐 내가 나는 뭐 시간도 많고 뭐 그냥 그래, 그래서 나는 뭐 그냥 계속 버텨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맥시멈 요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냐, 요 자리가 맥시멈 자리가 0.07940, 0.07940, 07940, 0.07940까지는 한번 상승을 하고 끝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0.07940까지는 한번 가고 끝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칙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원칙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차트 공부 영상도 보고, 제가 계속 매매할 때 특히 코리니 분들, 그리고 내가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데 어떤 걸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분들은 꼭 그거를 명심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티스도 지금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얘도 뭐 매수 타점은 여기 지점이었어요. 근데 얘가 일단은 오늘 여기 지금 120선 여기를 깨고 내려오지 않고 요 위에서 종마감을 해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사실 이 자리예요. 이렇게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봉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내일 아마 음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파동 하나가 나온 거고 여기 2파거든요. 근데 얘가 3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일부터는 무조건 양봉으로 올라가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단 조정을 받고 5일선을 지키는가를 봐야 되고 5일선이 깨지면서 나오면 다시 좀 조정이 나왔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스트라티스는 제가 멤버십 차트 공부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얘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 들어가면 베스트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도 이렇게 일자로 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같이 오늘같이 이렇게 급상승하면 그냥 한번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면 저는 아주 깔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여기 241선 여기 있는 데를 음봉 없이 돌파해야지. 여기 돌파하다가 음봉 나오면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음봉 나오면 계속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견디죠. 또 마음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이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얘도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다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장이 됐어요. 얘는 일단 스트라티스는 여기까지는 다시 가겠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1060원짜리 그리고 얘가 여기 1100원짜리 그리고 1135원짜리 그러니까 1100원짜리를 돌파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원짜리를 돌파할 때 재차 돌파 지지할 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이 자리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500원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얘가 뭐가 있었지? 요거 스팀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스팀 달러도 보면 오늘 급상승을 한번 했어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요 240선까지 한번 치고 터치하고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뭐 여기까지 한번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일 얘가 재차 이 자리를 돌파한다. 이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 매수 타점이 돼요. 근데 좀 거래량은 뭐 그래도 한번 터지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3,990원 4,005원이네요. 얘는 4,005원을 재차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고 만약에 내일부터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 얘 또 길게 조정할 것 같아요. 길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좀 애매하죠. 들어가기가. 내일 한번 보세요. 내일. 오늘은 얘가 이 양봉이 4,005원, 4,005원 요 위에서 그러니까 종 마감으로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일봉 마감으로 종 마감으로 돌파해야지 이렇게 돌파했다가 쭉 빠지면 내일부터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올리면 그때 여기 4,005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241선을 내일부터 얘가 가는 차트가 계속 급상승하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차트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는 계속 양봉으로만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241선을 지지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주말인데 내일 또 한번 찾아뵙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